북한의 6차 핵실험 강력했습니다. 그 규모가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보다 무려 10배나 됐는데요.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준의 도발입니다. 점점 현실화되는 북핵 위협 화면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강강. 네, 북한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사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네. 지금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랑 달라진 점은 뭐가 있습니까? 자, 우선 해를 거듭할수록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그 위력이 가장 강해지고 있습니다. 1차부터 6차까지 일렬로 한번 그 위력을 세워봤는데요. 자, 우선 1차는 1킬로톤 미만이었지만 어제 진행된 핵실험은 최소 50에서 60킬로톤, 최대 100에서 300킬로톤까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위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사실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에는 2-3년 주기로, 2년에서 3년 주기로 핵실험이 진행됐지만 4차에서 6차까지는 8개월에서 1년 주기로,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개발을 빠르게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도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 네. 지금 강병규 기자 설명에 지난해보다 10배에서 30배 정도 크다. 킬로톤이라고 얘기하는 것 저희가 1000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TNT 1000톤을 한꺼번에 폭발했을 때가 1킬로톤. 그런데 이게 무려 100킬로톤에서 300킬로톤까지 또 측정이 된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위력이 이렇게 세진 겁니까? 이제 1차 핵실험부터 3차 핵실험까지는 일반 핵폭탄 실험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들 주장으로는 4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다 그러고, 근데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위력이 약했으니까 네. 수소폭탄을 이제 실험을 한 것이겠죠. 성공은 자체하고. 그리고 5차 핵실험 위력이 꽤 됐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대단한 위력을 보였는데, 그럼 3차 핵실험까지는 일반 원자폭탄이지만 수소폭탄은 일반 핵폭탄과 달라요. 핵폭탄은 우리 채널A에서 만든 그 소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구형의 그 김정은이 핵폭탄 있지 같이 않습니까? 보여줬던 예. 그 구형 모양이었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겼는데 구형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그 어떤 핵물질이 들어있고 그 핵물질을 뭔가 터뜨려줘요. 만약에 우리가 총처럼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장치가 총알을 뒷부분을 때려서 총알이 뜻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격발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폭이라고 해요. 폭발을 일으킨다. 기폭. 일으킬 기자에서 그 기폭을 이 구형 전체에서 똑같이 재래식 폭탄으로 한 번에 딱 때려주는 게 기폭이에요. 그런데 이 수소폭탄은 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다시 기폭제로 씁니다. 원자폭탄이 끝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다시 기폭제로 쓰거든요. 그래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핵 중수소, 삼중수소, 그리고 우라늄 238 이런 것들을 서로 핵 융합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일반 그 자연 세계에서도 분열보다는 융합이 더 세다고 그러죠. 그래서 핵 분열이 일반 원자폭탄, 핵 융합이 수소폭탄. 그래서 수소폭탄에 성공했기 때문에 갑자기 위력이 전파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홍 기자께서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군이 현무2A라는 네. 미사일을 쐈습니다. 응징 차원에서. 네. 응징을 그 위력 가지고 응징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응징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죠. 그 현무2A 미사일이 1톤입니다. 탄도중량 1톤. 그러면 1킬로톤이 되려면은 1000발이에요. 현무2 미사일 1000발을 한 번에 딱 꽂으면 어느 네. 목표에 딱 꽂으면 1킬로톤입니다. 10킬로톤이면 10,000발. 그러면 방금 이제 우리 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300킬로톤이다. 30만 발을 한 군데 딱 꽂으면은
30km, 아, 300km. 30만 어마어마한 것이 이럴 수 신 없는 대표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 지금 4차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네. 왜 이렇게 수소폭탄에 목을 매는 겁니까? 그게 핵무기의 궁극이죠. 네. 가장 위력이 강한 핵무기이기 때문에 수소폭탄에 목을 매는 것이고 일반 원자폭탄 하면 20킬로톤, 뭐 30킬로톤 이 정도가 사실은 뭐 한계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0킬로톤, 30킬로톤 가지고 미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전략적 목표인 정권 종신 유지 그리고 그 정권을 세습하면서도 아주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면서 세습까지 가는 그런 것까지 가려면 미국이 공포에 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것 때문이니까요. 이렇게 김정은이 네. 이 6차 핵실험 전에 수소폭탄 모형에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핵실험 전에 아침 일찍 노동신문을 통해서 일단 사진이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일단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를 시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장구 모양 혹은 요구르트병 모양이라고 하죠. 땅콩 같기도. 예, 땅콩 같기도 하고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도 동그란 원형 모양의 핵탄두라고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모양새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눈길이 가고 있는데 저게 자, 지금 영상 비교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3월에 공개했던 핵폭탄 모형이다 공개했던 게 좌측이고 어제 공개한 게 우측입니다. 이 두 사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네. 좌측에 있는 저 동그란 모양은 바로 그냥 일반 원자폭탄이에요. 플루토늄탄이든지 네. 우라늄탄이든지 어쨌든 원자폭탄이고 지금 저 장구형 저게 바로 핵폭탄이 하나 들어가서 기폭 장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조금 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쪽에 네. 약간 더 큰 네, 부분. 큰 부분에 저 핵폭탄, 저 동그란 핵폭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부분, 저기에 이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그리고 우라늄 238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핵 융합 장치가 저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핵 융합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게 수소폭탄의 탄두 형상입니다. 자, 신민 대표, 우리나라로 친다면 저건 전부 다 1급 군사기밀에 해당할 텐데 네. 북한이 저렇게 뉴스에다가 떵떵거리면서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게 홍보하는 거죠.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은 군사기밀로 감추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에 핵 개발을 감추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뿐이에요. 이스라엘 핵실험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실험한 적도 없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 보유했다라고 그냥 다들 그냥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보여주고 나면은 주변국들이 시리아, 이란, 이라크, 또 요르단 이런 중동 국가들이 전부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봐 미국이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저것을 보여줘서 미국에게 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치를, 나라는 것은 북한입니다. 내 가치를 이만큼 책정해라. 내가 이 동그란 원자폭탄 가지고 있는 이 명품이 아니고 명품 중에서도 등급 있지 않습니까? 이 수소폭탄 개발한 초A급 명품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협상하려면 이 정도 가격표를 들고 테이블로 와라. 라고 하는 과시를 하는 거죠. 네, 강병규 기자. 예. 그러면 저 북한이 개발했다는 저 원자폭탄, 수소폭탄인지 아직 분석은 안 됐지만 네. 저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겁니까? 그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실전에서 원자폭탄이 사용된 그 사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좀 사용됐던 때가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투하했던 이 폭탄입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두 군데에다가 폭발을 했는데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12킬로톤짜리 지금 뭐 북한이 핵실험한 것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양을 이제 투하를 했는데 히로시마 인구 34만 명 중에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가사키는 21킬로톤을 투하를 했는데 약 24만 명의 인구 중에 8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그러니까 사망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이렇게 큰 버섯구름을 내고 이렇게 큰 폭발음을 내고 있는 이 원자폭탄이 이 떨어진 뒤에 이 도시가 재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폐허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 위력이 폭탄의 그 위력이 상당히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폭 무게가 무려 4톤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력이 10킬로톤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어제 북한이 실험한 거의 지진파를 분석하면 무려 50킬로톤에서
지금 300킬로톤까지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겠군요. 그렇죠. 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서울시청 상공에서 100킬로톤급의 이 핵이 떨어지고 그 상공에서 폭발을 한다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 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는데요. 우선 강하게 폭발을 하기 때문에 화구가 생겨서요. 그 광화문역, 을지로 입구까지는 거의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강한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건물이 다 붕괴되고 경복궁역이나 명동역까지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이제 3단계는 반경 한 1.94km 이내에는 방사능 오염이 되는데요.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땐 서울역이나 독립문 정도인데 심각한 방사능 오염에 그 이후 반경 뭐 2.43km 청와대나 뭐 아현역이나 이쪽에도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반경 그 4km 이후에도 홍대 입구역, 뭐 한남동, 평창동 이쪽에도 화상을 입게 되고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뭐 당장 터졌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본 상황이고 그 이후에 더 넓게 퍼지는 낙진 피해라던가 그 후에 방사능 노출돼서 후천적으로 오는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생각해도 사실 끔찍한 일이긴 합니다. 네. 자, 신인기 대표, 문제는 지금 저렇게 직접적으로 터졌을 때보다도 상공 100km에서 떠졌을 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EMP탄이죠. EMP탄이면 전자파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자기 펄스탄이라고 하는데 그 20킬로톤 탄의 경우에 157km 상공에서 터지면 가장 EMP 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이 EMP가 뭐냐면은 전자기기, 즉 반도체로 이루어진 전자기기를 다운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그냥 먹통, 그냥 아예 고장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또 요즘 승용차들도 다 그 반도체가 들어서 ECU 해서 컴퓨터로 제어하는 엔진 아니겠습니까? 그럼 승용차 가다 다 스톱이에요. 무엇보다도 군사 장비들이 다 군사장비, 무전기, 레이더 다 스톱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는 통신이 안 되면 전쟁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또 북한에게는 또 유리한 것이 뭐냐면은 이 전자기 펄스탄, EMP탄이라고 하는 것은 터트리면 모든 것이 폭심에서부터 원형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고 폭심에서부터 적도 쪽으로 뻗쳐요. 네. 북반구 같으면은 폭심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안 가고 다 남쪽으로 뻗치고 네. 남반구에서 터트리면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안 않죠. 미치는 만약에 거군요. 개성공단 상공에서 터뜨리면 개성과 평양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는 거의 전자기기가 다 다운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걸 우리 저 채널의 계열사인 신동아 잡지에다가 기고한 적도 있었는데 네. 만약에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노동미사일을 쏩니다. 당연히 핵탄두가 들어있죠. 그런데 강원도 철원 지역의 북한 철원 있지 않습니까? 그 철원의 김화역 정도 상공에서 터뜨려버려요. 157km 상공에서 터뜨렸는데 북한은 아무 피해 없고 그 모든 EMP 효과가 우리 남쪽으로만 다 뻗치는 것이죠. 네. 충청도 이상의 모든 전자기기가 다 다운돼 버립니다. 그때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전면적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EMP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을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상상하기 싫은 일이기도 한데요.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에 최근에 김정은이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아서 남반부를 평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예사로이 또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보도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의 고요한 사상 정신적 축지를 굳건히 고수하여야 하며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 방송을 듣고는 뭐 말로만 하는 협박인가라고도 생각했지만 어제 핵실험까지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제 지진을 느꼈다라는 글들이 온라인상에도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강원도에 사는데 미세하게 지진을 느꼈다라던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방금 지진을 느꼈다라는 글도 있었고요. 전쟁이 날까 무섭다. 조금 이제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날 때 생존 가방이라는 게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이 생존 가방이 또 한 번 소폭 더 판매율이 올랐다라는 보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어제 북한이 6차 핵실험 위력이 각 나라마다 발표가 틀렸거든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가 발표한, 우리 기상청이 발표한 게 진도 5.7로 발표를 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6.3까지 발표를 했어요. 왜 이렇게 엇갈리는 겁니까? 자, 우선 뭐 미국과 중국은 뭐 같은 관측 기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해발 고도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상청에서는 그 해발 지하 10km 정도에서 이 지진의 진도를 관측을 하고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해발 0m에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건데, 사실 한국은 어제 5.7, 진도 5.7로 잡았고, 미국과 중국은 6.3으로 이제 진도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0.6 정도의 진도가 낮게 평가가 됐는데, 이 0.6 차이면 사실 커 보이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도 0.2마다 이 위력이 2배씩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2 곱하기 3,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도가 0.2마다 늘어날 때마다 뭐 일단 늘어난다, 뭐 2배가량 늘어난다고 하지만 한다고 치면 한 2의 3제곱, 그러니까 최대 8배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측정한 이 진도와 미국과 중국이 측정한 진도, 이 위력은 무려 8배 차이가 난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최영희 대표, 그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북중 접경 지역의 관측소를 두고서 더 우리보다 가까이서 관측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도 6.3 규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는 게 좀 빠를까요? 이거 저는 뭐 지질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기 가서 논문을 적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거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재도 이 거리에 대한 오차만 보정을 해주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재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강병구 기자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상청은 지하 10km 진앙을 쟀고 중국과 미국은 지표면, 그러니까 그 해발 0m 지점을 진앙을 쟀어요. 그런데 우리 만탑산, 즉 그 핵실험장의 지형을 보면 해발 한 1700km에서 파고 들어가서 한 1km 이상을 파고 들어가서 실험을 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발 1700m에서 1km 파고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지표면 가까운 데가 맞죠. 네. 그래, 거기가 진앙지죠. 그러면 진앙지에서 재야지. 지하 10km는 작년에 경주 지진 우리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경주 지진이 바로 지하 12km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러면은 지하 10km와 지하 0m는, 지상 0m는 10km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 한번 왔다 가는 겁니다. 네. 왔다 가기 때문에 이만큼 축소가 돼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 0.6의 차이라면 8배의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아주 허투루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6.3이 오히려 더 정확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네. 판단이 되면 6.3까지 가면, 아까 이제 에너지가 0.2가 상승하면 2배로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5차 핵실험이 지진파가 5.0이라고 그랬고, 우리 국방부는 그 위력을 10킬로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6.3까지 쭉 올라가면 얼마까지 가냐면 960킬로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 신문은 뭐 최대 1메가톤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충청도까지 또 서울까지 또 중국은 장춘은 굉장히 멀어요. 장춘까지 이 지진의 흔들림을 느꼈다. 불과 뭐 100킬로톤, 50킬로톤까지 가지고는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이 핵실험은 거의 수소폭탄의 완결판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준비가 필요하죠. 네, 국방부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분석 상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강명규 기자. 네.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세요. 북한이 만약에 저렇게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시민들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까? 예, 우선 국민안전처와 그 민방위 관련 당국이 이제 내놓은 안전 그런 대책, 그걸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요, 이 지하철, 터널, 동굴, 건물 지하, 이런 지하 시설에 좀 몸을 숨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피를 할 때 방독면이나, 그리고 핵이 떨어진 이후에 그 낙진을 막기 위해서 일단 뭐 우비나 이제 가릴 그런 옷들을 좀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이제 핵무기로 인한 섬광을 만날 때 이제 핵 폭발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배는 이제 땅에 닿지 않게 하고 이제 누워서 이제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이제 벌리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군대에서도 이 방법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입으로 이제 소리를 내라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핵폭발 때문에 나오는 섬광 때문에 시력이 잃을 수 있으니까 이제 눈을 가리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귀, 고막 같은 그런 청력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리를 내면서 이제 그런 핵폭발로 느껴지는 그런 압력으로부터 고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라 이렇게까지 조언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참고하고 숙지해놔야 된다고 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현수 기자 잘 모르겠죠, 네, 지금. 좀 네,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 저도 봤어요. 봤는데 저 같은 전문가는 보면 뭐 쉽게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사실 탁상공론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채널의 방송국처럼 이런 시내에 있으면 우리 여기 지하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빨리 지하로 내려가면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겠죠. 지하로 피해라. 그렇죠. 무조건 지하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도시에 사는 분들, 이런 도심이 아니고 지하시설이 이렇게 지하 세계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핵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곳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지하시설,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 한 3층 정도 좀 되는 시설로 뛰어가서 5분 내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5분 만에 뛰어갈 수 있는 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괜히 나가서 길거리 뛰어가다가 핵폭발 맞아버리면 더 큰 피해를 당하니까 차라리 집안에 있고 이 방사능은 콘크리트 한 30cm 이상을 투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양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창문 없잖아요. 네. 그런 곳에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괜히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우리 국민안전처법 너무 복잡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황병규 기자. 네. 그러면 지금 안전 대피 상황까지 우리 신인균 대표가 참 알기 쉽게 설명해 줬는데 북한한테도 이번 핵실험이 굉장히 좀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되는데 이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핵실험이 일어났었던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그 2번 갱도가 좀 붕괴 조짐이 있다, 붕괴된 것 같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붕괴 때문에 방사능이 유출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거론되는 건 이제 백두산 그런 폭발 문제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대표님께 나오셨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백두산의 그런 마그마가 이제 분출되거나 백두산의 그런 화산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에 사실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했을 때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우리 경주 지진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혹시 이게 북한 핵실험 때문에 지축이 흔들려서 우리 단층이 흔들려서 이렇게 지금 지진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좀 일종의 괴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이 핵실험장과 백두산은 불과 직선거리로 한 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115km 정도 네.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백두산 천지까지가 115km란 네. 말이지 그 백두산 안에 있는 그 영역 그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는 그 멘틀 지역까지는 더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일본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백두산 이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화산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거의 일본 지역으로 화산재가 다 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면은 일본 지역으로 다 가지만 가기 전에 그 함경북도 지역, 자강도, 양강도 지역은 어마어마한 화산재의 피해와 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수가 있죠. 네.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진도 6.3의 1차 지진이 인공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 8분 후에 4.6의 2차 지진이 있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 2차 지진이 중국에서 됐다. 2차 지진이 추가 핵실험이 아니고 만약 정말로 우리 국정원의 발표대로 붕괴된 것이라면 이 만탑산은 완전히 단단한 화강암 지역이에요. 그 화강암이 붕괴되어서 4.6의 어마어마한 지진을 일으켰다면 백두산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백두산이 지금 화산 폭발 언제 할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북한 신중하게 지금. 자, 이 부분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중국에서 4.6의 여진 같은 게 관측이 됐다. 이래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 풍계리 서쪽 2번 갱도에서 화강암 지형이 붕괴가 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오늘 재밌는 게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3, 4번 갱도에서 북한이
역시 또 핵실험을 준비하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도 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붕괴가 됐다면 3, 4번 경도라 하더라도 저 핵실험이 힘들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만탑산에서 왜 하느냐. 전체적으로 완전히 단단한 그 화강암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은 화강암이 사실 콘크리트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데 붕괴가 일어나서 4.6의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붕괴가 났다면 그 지역 산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 4번 경도에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 아예 산 전체가 폭발을 해서 분출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좀 힘들다고 보고 그렇다면 붕괴가 아니고 4.6은 뭐냐? 미국에서는 4.1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UCLA에서 만들어놓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4.1을 그 표에 대입해보면 위력이 1.4킬로톤으로 나옵니다. 1.4킬로톤짜리 핵폭탄이 일어났다? 그럼 뭘까? 그게 바로 수소폭탄의 기폭 실험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땅콩형 구형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의 큰 통에는 핵폭탄이 들어있죠. 그것으로 기폭을 시켜서 핵 융합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키스탄이 1998년도에 5월 28일 날 핵실험 하루에 3번을 했어요. 네네. 3일 있다가 5월 30일 날 다시 또 3번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핵실험 끝내버렸는데 그때 파키스탄 최대 50킬로톤짜리 핵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어제 파키스탄처럼 동시다발적으로 2번의 수소폭탄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실패한 거죠. 네. 저희 가정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해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시 북한이 네. 3번, 4번 경도에서 핵실험이 났을 가능성이 있죠. 자, 어찌됐건 간에 북한의 6차 핵실험, 북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또 현실화되고 있고 그만큼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북핵 위협, 북핵 실험이 사실 김정은의 계획표에 따라 착착 진행된 예고된 도발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내놓았던 신년사에 미사일 도발부터 수소탄 실험까지 이미 다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신년사에서 밝힌 김정은의 경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수소탄 시험과 핵탄도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 김정은의 신년사에 저렇게 위험 내용이 들어있는데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것도 역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이 수소탄 핵무기를 꽝꽝 생산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직접 밝혔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 30분, 그러니까 3시간 뒤죠. 3시간 뒤에 6차 핵실험을 풍계리에서 진행을 했고, 이에 또 3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에 수소탄을 실험이 완전 성공했다면서 중대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짜맞추듯이 3시간 순으로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놀라웠는데요. 핵실험 3시간 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위협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소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100% 국산화되고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강력한 핵무기들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자, 북한 저렇게 꽝꽝거리면서 지금 계속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인규 대표. 지금 오늘 또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국방부가 지금 북한이 추가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어디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구구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 그 5차 핵실험이 구구절, 즉 9월 9일 날 오전에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번 6차 핵실험 조금 일주일 당겨서 네, 해서 그렇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구구절이나 또 10월 또는 12월 15일 김정일 사망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에 맞추어서 ICBM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제 화성 14호를 ICBM급이라고 보여줬어요. 그렇죠. 3,700km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이제 직선으로 쭉 펴면 워싱턴 DC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 10,000km.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여준 적은 없어요. 능력은 보여줬지만 실제 현실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가려면 한 2,000km 고도 정도에서 궤도를 잡아서 탄도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아직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550km 고도에서 탄도 비행을 해서 2,700km에 떨어지는
지난 화성 12호를 보여줬어. 근데 화성 12호 2,700km 날아간 거 가지고 미국 누구도 깜짝하지 않죠. 왜? 미국이 북한 주변 2,700km에 미국의 어떤 영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00km 또는 한 7,500km 정도를 날아가서 태평양 어딘가에 떨어뜨린다면 6,000km는 앵커리지, 7,500km는 하와이 호놀룰루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날아가서 탄도비행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면 미국이 이번 이 수소폭탄 엄청난 지금 최저 50킬로톤에서 최대 1메가톤까지 지금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위력의 수소폭탄과 더불어서 ICBM, 즉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모습을 그냥 다 보여주면 북한의 가치가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북한에게 어떤 그 전략적 인내라든지 핵 포기하라든지 이런 건 떠나서 이제는 테이블로 먼저 미국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ICBM 발사 예상할 수 있습니다.